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안 오르면 안 올라서 걱정. 또 오르면은 또 올라서 걱정이 올라서, 야,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거 언제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계속 이제 그러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인사이트 중에 다시 한번 위치 한번 잡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표는요, 그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고요. 자, 이 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그래프하고 밑에 그래프인데, 일단 밑에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위에 거부터 보시면, 위에 그래프에 이 파란색 진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에요. 수출. 이게 거의 지난 한 20년, 거의 한 17년간의 수출 그래프입니다. 수출이 이 박스권에 있는 게 지금 이 세 개의 박스권인데, 이게 수출이 확 좋았을 때, 수출이 좋으니까 요 점선, 파란 위에 이제 파란색 선 말고 이제 점선을 보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도 같이 좋아지죠. 같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를 볼 때, 지금 이제 마지막 맨 끝에 있는 구간이 한국 수출이 좋아지고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이 좋아지는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위에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밑에는 뭐냐면 외국인이 코스피 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 보시면 역대 거의 저점 수준에서 지난 한 13년 거의 최저점 수준에서 코스피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 지분율이 올라갔을 때 항상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 코스피의 위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 그때마다 외국인들이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냄새 맡고 들어가서 그들이 한국의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을 높여왔다. 자, 보시면 이게 2010년 이후 평균하고 2020년 이후 평균을 보시더라도 거의 34%의 내외 평균 외국인 지분율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그거보다 더 많이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35% 이상 지분율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5월 달이 외국인 지분율이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할 여력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끝납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남아있죠.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다. 제가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울트라 강세장의 초입 구간에 와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무조건 10만 전자, 저는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10만 전자는 돌파한다라고 보는 이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위에 보시면 수출도 이제 돌아서고 영업이익 전망도 상당히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노래를 불렀던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수출이 증가하고, 자, 보시면 위에 그래프에 보시면 앞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 같아. 그죠? 수출이 증가하고,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분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달러가 들어오겠죠. 수출 많이 하면 달러 들어오고, 외국인이 코스피 많이 사면 뭐 들고 옵니까? 달러 들고 오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고점은 주가의 저점이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오늘 그래프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 지금 이제 두 개, 이제 제가 V자 체크를 했는데, 이게 3개월 차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쌍봉이다. 쌍봉이다. 그렇게 봅니다. 쌍봉. V자 체크 쌍봉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 1년 차트입니다. 1년 차트인데, 향후에는 제가 빨간색 이렇게 표시처럼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뭐 수출 많이 되고, 수출 많이 되고 외국인 많이 들어오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여러 가지 논리와 근거를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논리와 근거가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돌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100원 넘게 뛰어오른 이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는 하락세를 계속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행하고 미국 중앙은행 모두 더 이상 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이제 시장에 상당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이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무역수지 개선과 함께 올해 말 환율이 달러당 1250원에서 1280원 정도 선으로 지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50원에서 128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원달러 환율은 올해 높은 변동성을 보여온 건 맞아요. 올해 첫 외환시장 개장일인 1월 2일, 올해 1월 2일이 달러당 1272원이었습니다. 올 1월 달이, 여러분. 그래서 이 환율은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의 리오프닝, 이거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한국의 수출 회복 기대에 따라서 2월 2일이 12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2월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역전폭이 사상최대로 벌어지면서 1340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제는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앞으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동결 기조를 저는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고요.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 19일 날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많이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동결을 사실상 시사를 했습니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습니까? 돈을 더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지만 이제 금리를 올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환율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환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중국하고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는 뭐다? 중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저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의 완전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면 그만큼 한국의 수출이 확대가 돼서 국내로의 달러 유입이 늘어나고 환율에 하방 압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한 20% 가까이, 작년 기준입니다,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으로서의 무역 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반도체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할 땐 거의 30% 가까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25%인데, 어쨌든 저는 이 무역 수지 개선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되면서 연말에 한 1250원, 물론 1200원 내다보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 리포트를 보면 1250원, 지금 1300원대 넘어 있는 상태니까 계속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삼성전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최근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물론 단기적으로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중국도 결국, 중국 참 여러분 9월 달부터 항저우입니까? 거기서 아시안 게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변수는 있겠지만, 중국 경제가 변수는 되겠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지금 다시 올라갈 분위기에 있고, 또 세계 경제가 돌아가면 결국 중국도 재고 사이클이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결국 소비가 시간이 차이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다시 돌아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환율의 고점은 주가의 바닥이고 환율의 저점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